많은 분들의 사연을 재미있게 듣고 있는 30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요.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마치 그 사람들이 나를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라 보는 경우요. 제가 그 중심에 있었다가 벗어났는데 제 황당한 스토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저에게는 착하지만 유약한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은 홀어머니의 손 아래 신우가 있는 가정이었고 그에 반해 저는 흔히 말하는 기센 여자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할 말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고 우유부단하고 마음이 여린 남편은 저의 그런 성격이 좋다고 했어요. 성격은 서로 달랐지만 맞는 부분들이 많았기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고선 남편은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왔어요. 애초에 넉넉한 집안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누가 해서 오든지 상관은 없었지만 생각보다 시댁에서 남편의 위치는 중요했습니다. 바로 시모와 신우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심부름꾼이 남편이었던 거죠. 결혼을 하고서도 남편은 퇴근이 항상 늦어서 처음에는 야근을 하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여보, 당신 요즘 일이 바빠?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얼굴 보기도 힘드네. 회사에서 결혼했다고 일을 더 시키는 거야? 평소에 야근도 잘 안 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늦게 끝나서 오는 거야? 회사에서 혹시 당신한테 일 막 시키고 그러는 거야? 시댁에서 출퇴근하는 길이 더 멀었는데 어째 집에 오는 시간은 그때보다 더 늦는 것 같아.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아, 그런 게 아니라 회사에서는 일찍 끝나거든. 신혼이라고 배려도 해주셔서 요즘 일찍 보내주시고 그러는데 사실 엄마가 자꾸 저녁마다 뭘 좀 사오라고 하셔서 잠깐 갔다 오느라고 늦었어. 엄마가 갑자기 내가 없어서 그러신가 요즘 자주 찾으시네. 원래 퇴근할 때마다 내가 이것저것 필요한 거 사다가 가지고 갔는데 그게 습관이 되셨나 봐. 결혼했는데도 자꾸 깜빡하신다면서 말하셔서 가지고 갔다 오는 거야. 뭐? 퇴근하고 시댁까지 가려면 거의 1시간 걸리는데 그럼 시댁 왔다 갔다 하느라고 집에 매번 9시 넘어서 오는 거야? 아, 여보.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한테 이제는 다 못 들어드린다고 말씀드려야지. 아니면 주말에 가겠다고를 하던지. 신우도 있는데 신우한테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그래도 잠도 부족해서 평일에 힘들어하면서 거기까지 심부름하느라고 매번 늦게 오면 어떻게 하려고. 당신이 좀 이해해줘.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많이 우울해했다고 말했잖아. 그 다음에 내가 결혼한 거고 내가 평생 그러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조금만 이해해줘. 엄마가 한번 우울해하면 계속 우울해하셔서 좀 나아질 때까지만 내가 심부름 해야 할 것 같아. 동생한테는 예전부터 잘 안 시키기도 했는데 제대로 안 하기도 해서 엄마가 기댈 곳이 나밖에 없어서 그래. 알았지?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제 결혼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 얼굴 봐. 오늘도 봐봐. 벌써 10시가 넘었어. 당신 이제 집에 왔는데 씻고 바로 자야 되잖아. 우리 결혼하고 제대로 얼굴 본 적 거의 없는 거 알아? 주말이면 당신 시댁 가야 한다고 가버리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어쨌든 당분간이라고 했으니까 당신도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려. 남편은 시모가 우울증이 생겨서 어느 정도 괜찮아질 때까지만 도와주러 가야 한다고 했지만 가끔 보는 시모는 전혀 우울증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을 부려먹으려고 부르는 것이다 확신이 들 정도였죠. 남편은 시모가 하는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었고 혹시라도 우울해하시는 건 아닌지 매일 걱정을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결혼에 대해서 너무 섣부른 결정이었을까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버틸 만큼 해보자 생각에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문제는 시무와 신우가 남편에게 하는 것처럼 저에게도 사소한 것 하나까지 시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정말 별거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전화가 왔고 저는 그때마다 거절하기 바빴어요. 내일 좀 바쁘니? 주말에 집에 좀 와줄 수 있어? 내가 요즘 몸이 좀 너무 안 좋은데 집안일도 해야 하고 장도 봐야 하는데 혼자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집에 김치도 다 떨어지고 김장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네가 좀 와서 도와주면 안 되니? 아들한테 물어보니 온다곤 했는데 아무래도 여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네가 와서 같이 좀 거들고 도와주렴. 엄마가 힘들어서 그래. 어머님,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러면 푹 쉬셔야 돼요. 집안일 며칠 안 한다고 문제 안 생겨요. 신우랑 같이 맛있는 거 사드시고 청소도 신우 보고 하라고 하세요. 이번 주말에 저도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어머님, 요즘 남편 몸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저께까지도 몸살나서 하루 종일 약 먹었는데 그날도 어머님 장 봐야 한다고 오라고 하셨다면서요. 어머님, 그러다가 저희 남편 쓰러질 것 같아요. 걔는 그래도 젊잖니. 내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너희가 더 불편하지 않겠어? 내가 안 아프고 건강해야 너희한테 더 좋은 거지. 그리고 집안일을 어떻게 네 신우한테 시켜? 걔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네가 와서 좀 해줘. 혼자서 하려니까 너무 어지럽고 몸도 힘들고 이러다가 쓰러질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사온 김치는 또 못 먹어가지고 김장도 해야 되거든. 오려거든 아침 일찍 와야 된다. 어머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친정에 갔다 와야 한다고요. 어머니 이번 주는 푹 쉬세요. 남편도 몸이 계속 안 좋아서 집에서 푹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저번에 사다 드린 김치도 맛있게 잘 드셨잖아요. 김치 없으시면 그거 제가 사다가 보내드릴게요. 남편이 어머님 걱정을 많이 해서 요즘 본인 몸을 잘 안 챙기는 것 같아요. 어제도 열 펄펄 끓어서 약도 계속 먹었는데 잘 안 낫더라고요. 이번 주는 저희 다 못 갈 것 같네요. 시모는 무슨 일이 있으면 남편은 당연하거니와 저까지 와서 거들길 바라셨어요. 그렇지만 매 주말마다 시댁에만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저는 거절을 했고 그러다 보니 시모와 신우는 착한 아들을 조종하는 나쁜 며느리라 저를 생각했어요. 남편에게도 더 이상 두 사람의 말을 매번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문제는 남편 역시 자신의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사소한 부탁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었죠. 시모와 신우는 남편을 마치 개인 기사처럼 불러댔고 먼 곳에 약속이 있을 때면 항상 데려다 달라며 연락을 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우가 연락이 온 적도 있었는데 그날 신우가 만취를 해서 남편에게 데리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전 당연히 택시를 불러주라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당연히 가야 한다고 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내일 출근 안 할 거야? 이 새벽에 가서 데려다주면 당신 바로 집에 와서 출근해야 돼. 그리고 이 새벽에 전화하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아가씨 있는 곳까지 가는 데만 1시간이야. 거기다가 시댁까지 데려다주고 여기까지 오려면 2~3시간은 더 걸릴 텐데 어쩌자고 그냥 가겠다는 건데. 여보, 이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본인 술자리 끝났다고 이 새벽에 데리러 오라고 하는 게 말이나 돼? 아니 그럼 여자애를 이 새벽에 길거리에서 그냥 알아서 가라고 해?
당신도 들었잖아. 술 많이 취해 있는 거. 택시 태워서 보내는 것보다 내가 그냥 가서 집에 데려다 주는 게 나도 맘 편해. 그리고 이렇게 술 많이 취한 적도 없는데 오늘따라 많이 마시는 거 보니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가서 한번 말해봐야 할 것 같으니까 당신은 그냥 자. 금방 갔다 올게. 아니, 여보. 이게 지금 몇 번째야. 벌써 이번 주만 두 번째 당신 부르는 거야. 알고는 있어? 얼마 전에도 자기 술 마셨다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당신 불렀잖아. 그때 당신 나랑 영화 보기로 해놓고 가야 될 것 같다면서 그냥 가버린 거 알기나 해? 당신 진짜 나랑 결혼은 왜 했어? 이럴 거면 그냥 식구들 치닥거리나 하지. 왜 나랑 결혼은 했냐고. 무슨 일만 있으면 당신 새벽이고 아침이고 밤이고 불러대고. 당신은 한 번 거절도 안 하고 다 들어주고. 왜 갑자기 결혼은 왜 했냐는 소리가 나와. 당신 너무 감정적이다. 당신 신구였어도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새벽이고 어린 여자애가 술 취해서 길거리에 있는데 가족으로서 당연히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정말 너무한다. 나는 당신 식구들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 내일 얘기하자. 일단 나 갔다 올게. 남편은 매번 시댁 식구들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회사에서도 피곤해하고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오며 신우며 막무가내로 부탁을 하는 걸 다 들어주곤 했고, 그런 남편을 보면서 왜 이렇게 휘둘리며 사는 걸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워낙 성격이 착하고 순하니 사람들에게 거절이란 걸 잘 못하는가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시댁에 다 같이 모인 날 저는 시모와 신우에게 더 이상 남편에게 사소한 일로 부르지 말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연히 시모와 신우는 난리가 났어요. 동서가 내일 퇴근하고 집에 좀 와. 저번에 갔던 고깃집에서 행사한다고 하더라. 이번에 고기 좀 잔뜩 쟁여놔야 할 것 같으니까 퇴근하는 대로 오고 올 때 그 아이스박스도 같이 좀 가지고 와라. 아침에 출근할 때 챙겨둬. 저번에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너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왔잖아. 고기 상할 수도 있으니 그거 꼭 챙겨와야 돼. 알았지? 현금으로 하면 좀 싸다고 하니 현금도 좀 넉넉히 가지고 오면 좋고. 어머님, 내일 남편 야근해야 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할 건데 일 있다고 빠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집에 오라고 하세요? 내일은 아가씨랑 같이 가보세요. 아가씨 면허도 땄고 어머님도 차 있으신데 왜 자꾸 남편한테 오라고 하세요? 고기 무거우시면 거기서 좀 차에 가져다 달라고 하시던지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들어서 오니? 그리고 동석이가 괜찮다는데 왜 자꾸 네가 나서가지고 부르지 말라고 난리야?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이번에 한 소리 좀 하려고 했어. 아니 우리 아들이 괜찮다는데 왜 자꾸 네가 나서? 내가 너 보고 오라고 하디? 네가 싫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 부르는 거잖아. 왜 자꾸 네가 분란을 만드냐 이 말이야. 자꾸 모자 사이 갈라낼 거니? 저번에는 우리 딸이 오빠 좀 불렀다고 전화해서 뭐라고 했던데 왜 네가 뭐라고 하니? 결혼하면 오빠 필요할 때는 눈치 보면서 불러야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이나 신우이나 좀 너무하시잖아요. 스스로 하실 수 있으신 거 하나하나 다 남편 불러서 하려고 하시고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자꾸 부르니까
회사에서도 안 좋게 본다고 매번 저한테 하소연을 하니까요. 그래놓고선 어머님이고 시누이고 남편 탓만 하고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남편도 힘든데 말도 못하고 저한테만 말하고 두 분은 신경도 안 쓰시고 제가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걸 왜 네가 말해? 동석이 네가 좀 말해봐라. 너 그까지 조금 와서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드니?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서 아등바등 하는 거 너 안쓰럽지 않았어? 동생도 너보다 일찍 아빠 보내고 힘들어 했잖아. 그러면 네가 우리 집 가장으로서 우리도 챙겨야 하는 거 아니니? 결혼했다고 와이프 뒤에 숨어서 우리는 내팽겨쳐놓고 살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알았어. 내일은 내가 회사에 잘 말하고 올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와이프가 지금 좀 예민해서 그래. 엄마가 좀 이해해줘. 당신도 그만해. 그냥 내일 내가 올 테니까.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그냥 내가 오면 되니까 당신도 신경 쓰지 마. 남편은 항상 시모 신우가 부르는 걸 매번 거절없이 가면서도 갔다 오고 나서는 힘들어하고 피곤해했어요. 그래서 나서서 남편 편을 들어준 거였는데 그 자리에서 절 예민한 사람 취급하니 더 이상 제가 나설 필요가 없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나마 그 이후로 시모와 신우는 남편을 부르는 일을 줄긴 했지만 시댁에서는 저를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라 취급을 했죠. 저에게는 연락 한 통 하지 않았지만 남편에게는 여전히 이런저런 부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원래 월급을 받으면 각자 용돈을 제외하고는 공용 통장으로 모두 이체를 하고 관리했는데 얼마 전부터인가 자꾸 남편이 이체하는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반절밖에 이체를 안 하더라고요. 여보, 나 몇 달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참았거든? 근데 이번 달은 왜 월급 반밖에 이체를 안 해? 왜?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아니, 몇 달 전부터 당신 이체하는 금액 전보다 훨씬 줄어들고 그렇다고 당신이 뭐 새로 사거나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솔직하게 좀 얘기해줘. 그래도 부부인데 금전적인 건 어느 정도 말은 해줘야지. 그게 사실은 동생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갚지를 않아서 처음에는 그냥 소소하게 몇만 원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길래 내 용돈에서 줬거든. 근데 조금씩 그 금액이 커져서 저번 달에는 몇백만 원 급하게 빌려갔어. 일주일 내로 갚는다고 그렇게 하고서는 안 갚아서 이체를 다 못했어.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또 우리 집이랑 엮여 있는 거 알면 화낼 것 같아서 말 못했어. 뭐? 그 돈은 왜 필요하다고 한 건데? 왜 몇백만 원이나 필요해? 집도 시댁에서 출퇴근하고 차도 할부도 아니고 돈 나갈 게 뭐가 있어서. 혹시 카드값 때문에 그런 거야? 안 그래도 아가씨 요새 명품 가방이며 신발이며 엄청 늘어났던데 그거 사느라고 카드값 많이 나온다면서. 그래도 월급 꽤 받는가 보다 했더니만 당신한테 돈까지 빌리고 그걸 사는 거였어? 몰라.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제대로 말은 안 해주는데 이번에 카드값 못 내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떡해. 걔가 해결할 능력은 없는데 일은 벌어졌고 도와줘야지. 어떻게든 내가 받을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생활비는 내가 대출 해서라도 메꿀게. 당신한테 말 못한 거는 미안한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적게 이체했다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뭔 소리야.
내가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비는 거 계속 기다렸다고 했잖아. 당신이 언제 말할까 계속 기다렸다고. 그러다가 참다 참다 반도 안 들어와서 이제야 물어보는 건데 당신은 너무하다고? 당신이야말로 진짜 너무하네. 나는 그래도 내가 쓰는 거 어디에 어떻게 썼다고 당신한테 다 말하잖아. 하물며 우리 집에 용돈 드리는 것도 얼마 드리고 얼마 밥 먹으면서 썼다고 말하는데 당신은 한 번이라도 그런 거 말한 적 있어? 그러면서 공용 통장으로 다 쓰고 다녔으면서 내가 너무하다고? 너무한 건 당신이지. 우리 지금 한 가족이야. 당신이랑 내가 한 가족이라고. 근데 왜 당신은 내가 마치 당신 식구들 사이에 낀 것처럼 말해? 내가 언제 그랬어? 당신이 갑자기 따지면서 물어보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말 안 했으면 나도 기분 안 나빴지. 솔직히 당신은 항상 나한테 따지듯 물어보잖아. 그렇게 물어보는데 기분 안 나쁠 사람이 어디 있어? 됐다. 당신이랑 무슨 얘기를 하냐? 어차피 내가 중간에서 제대로 대처 못한다고 내 탓만 할 것 뻔한데. 솔직히 말할까? 당신이 이렇게 매번 나한테 따지고 드니까 내가 오히려 신경 쓰여서 말 못하는 것도 있어. 남편은 지금껏 제가 참아온 것은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취급했고 오히려 제가 매번 따져드니 자신이 말을 더 못한 것이라며 끝까지 제 탓을 했어요. 빈 생활금은 자신이 대출을 받고서라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었고 신우는 끝까지 돈을 갚지 않았죠. 시모는 시부가 돌아가시고 난 뒤 받은 보험금과 재산으로 생활을 했는데 생각보다 남겨진 것이 많아서 사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사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시모는 60대셨고 아직 건강상 문제가 전혀 없으셨지만 밖에서 일할 생각은 전혀 없으셨어요. 신우는 월 150만 원도 안 되는 사무보조로 일을 하고 있었고 매일 쇼핑하느라 카드값도 버거운 상황이었어요. 두 사람은 경제적 상황이 넉넉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번 비싼 음식점, 비싼 옷들, 비싼 가방 등을 아무렇지 않게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정 식구들과 모임을 할 때면 비싸지 않은 곳에서 식사도 했는데 시댁에 갈 때면 매번 비싸고 고급스러운 곳에만 찾아갔죠. 그러고서는 다 먹지도 못할 양을 아무렇지 않게 주문을 해서 남겨놓고서는 배부르다며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연히 시모와 신우는 남편이 계산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동서가 잘 먹었어. 여기 맛있다고 해서 온 건데 생각보다 별로네. 역시 좀 더 이름값이 있는 곳으로 갔어야 했어. 거기도 뭐 고급스러운 재료로 쓴 것도 아닌 것 같고 말이야. 서비스도 엉망이고 다음에는 호텔 라운지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이런 곳 오면서 옷차림이 그게 뭐니? 어디 동네 음식점 가니? 그래도 이렇게 가족 모임할 때는 제대로 차려입고 와야지. DPO 모르니? 아유, 그런 거 알았으면 저번에 그 식당에 데리고 갔겠어? 안 그래도 그때 너무 냄새나고 시끌벅적해서 정신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여기는 좀 낫잖아. 엄마랑 나야 이런 거 자주 오지만 언니랑 오빠는 이런 데는 별로 안 가는 것 같더라고. 오빠, 좀 이런 곳도 같이 다니고 그래. 언니도 잘 사는 집에서 컸으면서 왜 자꾸 그런 지저분한 곳만 가요? 암튼 오늘 잘 먹었어, 오빠. 가격도 그 정도면 괜찮네. 저는 이런 곳이랑은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음식도 별로 안 나오는데 한 그릇에 10만 원도 더 넘는 곳이라니. 어머님이랑 아가씨 꼭 가고 싶다고 해서 오늘 온 건데 입맛에 잘 안 맞으신다고 해서 어떡해요?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계산하고 다음에는 그럼 아가씨가 저녁 사주시는 거죠? 저희 기대할게요.
아가씨 저번에 갔던 거 보니까 엄청 고급스럽고 좋던데. 어머, 그래도 어떻게 동생이 밥을 사니? 그런 건 예의가 없는 거야. 원래 동생들은 다 얻어먹고 다니는 거지. 그런 것도 모르니? 너희가 하도 가성비만 따지는 것 같아서 오늘 여기 데리고 온 거야. 원래 집안 어른 모시고 식사하러 가는 거면 고급스럽고 깔끔한 곳에 모시고 다니는 거지. 어디 그런 시장 바닥에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어? 다음에는 제대로 알아보고 오라고 여기 온 거니까 참고하렴. 그래요, 언니. 제가 오빠가 있는데 어떻게 밥을 사요? 저희 집은 원래 어른이 다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동생이 밥을 사는 법은 없으니까. 나중에 언니 조카 낳으면 제가 그때는 밥 살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잘 먹었어요. 이건 오빠가 사는 거니까 다음에는 언니가 밥 사주실 거죠? 엄마랑 같이 얼마나 좋은 거 데리고 갈지 기대하고 있을게요. 신우와 시모의 말을 듣고서는 너무 어이가 없었고, 남편은 이렇게 시댁에서 다 같이 밥을 먹을 때면 항상 공용 통장의 돈을 사용했어요. 친정 식구들이 배는 더 많아도 그것보다 몇 배는 더 비싼 밥을 먹으니 항상 비용이 과도하게 나왔죠. 그렇게 씀씀이가 큰 신우는 연애를 할 때도 상대방이 모든 데이트 비용을 다 내길 원했는데, 그래서 항상 만나는 남자들이 이를 버거워하곤 했고, 저를 볼 때마다 회사에 좋은 사람 없냐고 물어봤지만 전 항상 거절을 했죠. 그러던 중 남편이 직장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소개를 해주게 되었는데, 신우가 한번 만나고서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며 거절을 했더라고요. 신우 조건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았던 사람이라서 너무 궁금해 물어보게 되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가씨, 이번에 남편이 회사 직원 소개팅 해줬다면서요. 그쪽에서 아가씨 괜찮다면서 또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거절했다면서 왜 그랬어요? 거기 집안도 괜찮고 사진 보니까 얼굴도 그 정도면 반반하고 괜찮던데? 결혼하고 싶은 사람 찾는다고 해서 남편이 자기 동생 소개해준다고 했던 건데 왜요? 막상 만나보니까 성격이 좀 별로였어요? 아니 언니, 솔직히 얼굴도 그 정도면 괜찮고 집안도 물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자가 집도 있고 뭐 집에서도 결혼하면 더 큰 집으로 해준다고 뭐 이런 얘기는 좋았는데, 글쎄 결혼하면 아이 낳기 전까지는 맞벌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아이 낳고 나서 일을 안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전에는 자기 일을 했으면 좋겠다나 어쨌다나. 그 말을 듣고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어요? 네? 아니, 그럼 결혼하면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만두려고 했어요? 아이 낳고서도 무조건 맞벌이도 아니고 그냥 아이 낳기 전까지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요즘은 아이 낳고서도 얼른 복직해서 계속 일해야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생각도 바로 잡혀있고 개념도 있어서 괜찮은 것 같다고 하던데 그냥 다시 한번 만나보는 건 어때요? 언니가 뭘 몰라서 그래요. 제 주변에서는 결혼하면 다 일 그만두고 집안일만 해요. 제가 만약에 결혼하고서 계속 일한다고 하면 걔네들이 저보고 얼마나 비웃겠어요. 솔직히 걔네는 저보다 훨씬 못생겼는데 잘난 집안 잘 만나가지고 그만둔 거면서. 어쨌든 사람도 괜찮고 그런데 전 결혼하고서 일은 그만두고 싶어서요. 집안도 좋긴 하지만 아이 낳고서 도우미 붙여주고 그럴 집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결혼을 하고서는 무조건 일을 안 하겠다는 신우의 말을 듣고선 전 평생 신우에게 소개해줄 사람은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무리 인성이 좋고 집안이 좋다고 해도 신우는 더 높은 기준으로 신랑감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집은 평생 못 갈 것만 같았던 신우가 갑자기 어느 날 결혼할 사람이라며 한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전문직 종사자에 얼굴도 반반할 뿐만 아니라 들어보니 집안도 빵빵하더라고요. 신우도 평생 시집을 못 갈 것 같았는지 그 남자를 만나면서는 데이트 비용도 내고 이래저래 많이 노력한 듯 보였어요. 신우의 상견례 자리에서 시모와 신우는 제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행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상에 둘도 없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2명이 있었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래도 시모와 신우 모두 결혼을 성사시키고자 노력하는구나 싶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사돈댁에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실 요즘은 꼭 남자가 집을 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이서방이 우리 딸아이랑 결혼하려고 하면서 양가 집안 도움은 안 받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부모된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저도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고생하지 않고 결혼 생활 잘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을 해주겠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 안 그래도 상견례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고자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야 집을 해온다면 그에 맞춰서 가전이며 가구며 다 맞춰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비 며느리 결혼 비용도 저희가 부담을 해드리고 싶네요. 사실 집이야 저희 쪽에서도 준비를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먼저 사돈께서 집을 해주겠다 하셨으니 저희 쪽에서는 나머지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게 어떠실는지요? 아유, 그래 주시면 저희야 감사하죠. 굳이 해주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는 단지 우리 딸을 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거니 너무 그렇게까지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저희 큰애한테 40평 빌라가 있는데 거기가 둘이 살긴 딱이거든요. 새 건물은 아닙니다만 저번에 리모델링도 싹 해놓았으니까 아마 새로 할 건 없으실 것 같네요. 이번에 입주자들이 나갔다고 하니 이왕 오신 김에 한번 둘러보시고 가시겠어요? 네? 어머님, 혹시 제 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머님, 그거 저한테 여쭤보시지도 않으시고. 어머님, 잠시만요. 저한테 말도 안 하시고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 빌라 아니고 어머님 다른 건물 가지고 계신 거죠? 저 그 빌라 다시 친정집에 드리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머님, 잠시 저랑 얘기 좀 하시겠어요? 아니, 사돈. 건물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며느리 건물을 신혼집으로 해주시겠다고 하신 건가요? 근데 며느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집 얘기는 차차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보죠. 아직 사돈께서도 집안에서 정리가 안 되신 듯 하니까 상견례 끝나고 저희 쪽에서도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모께서는 신우의 신혼집으로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를 말했던 거였어요. 그 빌라는 부모님께서 저에게 증여를 했던 것인데 사실 저는 그 빌라를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받았던 거였거든요. 이 사실은 남편에게만 말을 했었는데 시모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번에 세입자들도 나간 사실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어색하게 끝이 나고 시모는 난리가 났습니다. 저에게 상견례를 망치려고 했다면서 소리소리를 지르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생각하고 남편의 뺨을 날렸어요.
시모와 신우는 저에게 더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어디서 남편 얼굴에 손을 올려? 네가 상견례 자리 다 망쳐놓고서는 어디서 행패야? 잘 안 되면 네가 책임질 거니?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무척이나 많았는데 결국 네가 이렇게 망쳐놓는구나. 네 신우 겨우야 좋은 신랑감 얻어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새를 못 참고 자리를 망치려 들어? 그깟 빌라 내가 돈 줄 테니까 신우 좀 살게 해주면 될 것을. 제가 왜 그 빌라에 신우를 살게 해요? 그리고 저 어머님한테 빌라 있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그거 어디서 아신 거냐고요? 어떻게 한 번을 상의도 하지 않으시고 사돈댁에 집을 해주신다 어쩐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이긴 하지만 저 그 건물 받을 생각도 없고 남편과는 더더욱이 아무 상관도 없는 곳인데 왜 어머님께서 맘대로 신우 살게 해준다 만다 하시냐고요? 이것 봐라.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게 어른한테? 너네 집에서는 이따위로 너 가르쳤니? 어차피 너네 지금 사는 집에서 살 거 아니야. 그 빌라 오래돼서 솔직히 들어올 사람도 없고 지금 그래서 세입자 나간 거 아니니? 아무리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지만 그 오래된 빌라 누가 들어와서 살아? 네 부모도 오래되니까 그냥 처치곤란이라서 너 준 거잖아. 가족끼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좀 살게 해주면 될걸. 얘가 나중에 알아서 너한테 잘하지 않겠니? 그래요, 언니. 그 빌라 어차피 오래된 빌라잖아요. 언니네는 지금 자가 집도 있고 잘 살고 있으면서 그깟 빌라 좀 주면 어때서요? 내가 언니가 그렇게 잘해주면 알아서 잘하려고 했는데. 아니, 언니. 상견례 그런 식으로 망치면 어떡해요? 어머님, 아버님 표정. 언니가 착각해서 그런 거라고 말할 테니까 제발 좀 분란 좀 일으키지 마세요. 뭐? 분란?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남편한테만 말했던 집을 어떻게 어머님이며 아가씨며 알고 있는 건지 진짜 이상하네요. 그 건물 받을 때부터 나중에 부모님께 꼭 돌려드릴 거라고 말했었는데 그건 말을 안 했나 보네. 근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당신네 집에 분란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남편은 제 말에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고 시모와 신우를 챙기고선 자리를 뜨고 말았어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고 얼마 뒤 남편은 결국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당신 솔직히 그 빌라 신경 많이 쓰였잖아. 처음에 받을 때도 장인 장모님께서 억지로 주시긴 했지만 그 건물 관리도 해야 하고 세입자도 계속 신경 써야 하니까 난감하다고 나한테 말했잖아. 나중에 처분해서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드려야 될 것 같다고 말도 하고. 근데 그거 그냥 동생 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 집에서 그렇게 살라고 해서 동생 시집 보내고 나면 당신도 편하잖아. 건물 관리 따로 안 해도 되고.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거길 왜 당신 동생한테 줘? 절대 안 돼. 당신 그런 소리 할 거면 당신도 나랑 못 사는 줄 알아. 우리 집에서 나한테 그냥 준 건물이라고 하지만 그 건물 사려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는지 알아? 그냥 꽁으로 얻은 건물 아니라고. 당신이며 당신 가족들은 그 건물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게 당연하지만 나 역시도 그 건물에 권한 없어. 그건 우리 엄마 아빠 거니까 헛소리 하지 마. 아니 쪼잔하게 그게 뭐야? 그리고 당신도 잘한 거 하나 없어.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엄마랑 동생도 많이 당황해서 그런 소리 한 거야. 원래 그런 자리에서 자기 자랑도 많이 하고 잘 보여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래서 그냥 좀 오버해서 말한 것도 있지만 그냥 당신도 한 발자국 양보해주면 안 되는 거였어? 어차피 당신 골치 아파했던 거였으면서 왜 자꾸 고집을 부려? 뭔 헛소리야. 줘도 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돌려주는 거지. 왜 그걸 신우한테 주냐고. 난 어머님이 건물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말도 안 했던 건물을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겠어? 당신도 똑같아. 차라리 그만하자. 당신 그렇게 애틋한 당신 가족들한테로 다시 가. 당신이 생각해봐. 내 잘못인지. 정말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어. 그렇게 전 남편과 냉전 기간을 갖게 되었고, 솔직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댁과는 인연을 끊더라도 남편과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남편은 한 달 동안 절 투명인간 취급했죠. 마치 저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니 더 이상은 남편과도 살 수 없겠구나 싶었고, 전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부랴부랴 자신이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좋게 합의를 하던지 안 되면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이혼은 안 된다면서 집에서도 나가지 않았고, 전 집도 처분하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시모와 신우도 남편이 집으로 오니 난리가 났죠. 드디어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네 신우 상견례 망친 것뿐만 아니라 멀쩡한 우리 아들한테 이혼하자고 해?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네 나이에 이혼해가지고 다른 사람 만날 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네 성격 받아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 제발 좀 그만 욕심 좀 부려라. 우리 단란한 가족 망치는 건 바로 너야. 뭐요? 욕심이라고요? 누가 욕심을 부렸다고 그러세요? 애초에 그 집 제 명의로 된 집이고, 그걸 욕심낸 건 제가 아니고 그쪽 집안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권한으로 제 집에 욕심내시는 건데요? 저 태어나고 학교를 보내주셨어요. 아니면 대학 등록금이라도 내주셨어요. 이것 봐라. 너는 뭐든 다 돈으로 생각을 하니까 문제인 거야. 가족이라고 우리를 생각하기라도 했니? 네가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정말로 그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된 건 다 네 탓이야. 얼른 네가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해라. 그렇게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못해.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저기요, 아주머니. 제발 자기 자신 좀 되돌아보세요. 뭘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당신 딸이고 아들이고 왜 이렇게 남탓만 하나 싶었는데 딱 자기 엄마 닮았네. 아줌마, 딸 치우려다 늙은 아들 끌어안겠네. 시모는 미안하다는 소리는커녕 제 욕심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된 거라면서 제 탓을 하더라고요. 전 더 어처구니가 없었고 결국 전 소송을 했어요. 당연히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고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공동으로 모아온 생활비를 반으로 나누는 걸 제외하고는 집도 모두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얼마 뒤 들려온 소식으로는 신우는 파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쪽 집안에서 집을 누가 해가든 상관이 없었는데 신우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파혼을 선언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가정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우와 시모가 자꾸만 사치하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안 되겠다 싶으셨겠죠.
그동안 부잣집에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고선 신나서 사치스럽게 쇼핑하고 다녔는데 파혼을 하고 나니 그 모든 게 빚이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남편은 너무 힘들다면서 저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들어보니 신우와 시모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상황이 서로의 탓이라며 매일매일 싸우고 있고 남편 또한 두 사람이 만든 채무를 대신 갚느라 힘들다며 이제야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다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마 집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걸 듣고선 참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친정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은 이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의 얘기를 들으신 부모님께서는 저를 많이 응원하고 계시네요. 앞으로는 저도 저를 위해서 살아보려고요. 제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